네, 반갑습니다. 정서영입니다. 네, 제 소개는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도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했었고요. 메나데크를 만난 건 제가 알레르기 비염약을 꾸준히 먹고 있었죠. 알레르기 비염은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방치했더니 한 15년 동안 알레르기 비염약을 먹었더니 나중에 천식으로 이것이 진행을 했고요. 천식은 심각합니다.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몇 번 다니는 중에 남편이 이 클린을 권유를 했고, 클린을 하고 나서 3일, 4일 지나면서 제가 편안하게 기침이 먹고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천식만 나왔으면 사업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외적으로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 70kg 이상 나갔던 몸이 슬림해지니까 주변에서 자꾸 묻고 옆에 가까이 있는 동생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동생은 더 심했었어요. 키가 150이었는데 77 사이즈였고 55 사이즈가 되면서 놀랍게 변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그냥 휙 지나가려고 미리 설명을 다 했어요. 예, 이런 모습에서 이게 단추가 한 번도 잠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머플러를 앞에 끼고 다녔죠. 얼굴이 땡글땡글했죠. 예, 그렇죠. 제 동생이 초상권을 좀 지켜달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게 버튼이 닫히는 이런 모습으로 변하면서 그 해에 봄에 클린을 했고 그해 가을에 PD라는 직급을 달성을 해서 여행을 하는 그런 메나테크 사업자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개는 마치고요. 예, 이 히포크라테스 의성이라는 단어 그 말을 붙이죠. 의성. 예,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이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이분이 음식물이 병을 고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 제품을 준비하면서 야, 이분이 건강은 장 속의 미생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의학의 아버지다. 이게 이분이 살았던 때가 BC 377년이에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지금 이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신바이오틱 해가지고 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이분은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은 장도 있지만 소화기계를 제가 좀 큰 범위로 소화는 사실 입부터 시작이 됩니다. 씹어야 돼요. 탄수화물은 특히 아밀라제, 이 침에 있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안 씹고 그냥 넘기면 그 다음에 내 몸이 좀 힘들어요. 위에서 절대로 탄수화물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위는 탄수화물이 이렇게 믹스되고 왜 우리 쉐이크 넣어갖고 흔들죠. 예, 위에선 흔들고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그냥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독한 방귀를 뀌게 되고 트름을 끄끄끄끄 하는 거죠. 빨리 먹으면 그렇죠. 그래서 꼭꼭 씹어주라고. 우리 어금니가 20개인 거 아시죠? 예, 맷돌처럼 열심히 가르라고 이렇게 그 창조주께서 20개나 줬는데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나요? 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 입에서 내가 뭔가 음식물을 삼켰는데 여기서 뭔가 정체가 되면 위에서 만약에 이거를 아래로 내려보내주지 않는다. 우리 밥 먹다가 아주 기분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체해요. 위 경련이 일어요. 위는 아주 예민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위 이식은 없어요. 간도 이식하고 심장도 이식하고 콩팥도 이식하죠. 위는 잘라내면 끝이에요. 이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위를 제거하고 소장을 갖다가 식도라고 연결을 하잖아요. 그만큼 예민한 장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쁜 사람하고 같이 밥 먹지 마세요. 체해요. 기분 좋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래서 입부터 이렇게 항문까지 긴 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관을 내가 50살이다 그럼 50년을 쓴 거고요. 60살이다 60년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관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클린이라는 걸로 이 선물을 주죠. 우리 몸에. 그래서 이 관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 음식물이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네, 이게 소화가 잘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죠. 과식, 야식,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양 결핍이 오는 거죠. 우리가 씹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밥도 흰밥보다는 현미밥을 꼭꼭 더 씹게 되죠. 빵도 카스테라나 우리 뭐 티라미슈 이런 거 그냥 입에서 살살 녹아요.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수 후루룩 후루룩 먹게 되죠. 안 씹게 돼요. 그래서 그런 탄수화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 잡곡밥이나 그리고 빵이라도 통밀빵 이런 것들은 꼭꼭 씹어야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또한 이렇게 이런 음식으로 정말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해요. 많이 먹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소화기관에서 발효가 돼야 되는데 부패가 됐을 때는 아주 독가스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에 썩는 물질을 넣으면 음식 찌꺼기나 이런 걸 넣으면 흙은 다시 거름으로 다시 우리 숲에 환원을 시켜주지만 썩지 않는 걸 땅에다 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쓰레기가 되잖아요.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발효돼서 이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건 꼭꼭 씹는 것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내 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그냥 막 삼키다 보면 대장에 그냥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대장에 머물러서 발효가 아닌 부패가 돼서 독소와 유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장암이 1등이랍니다. 전 세계에서 10만 명당 대장암 환자 발생 수가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장암뿐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의 문제는 뭘로 이어지냐면 이렇게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런 증상들을 보고 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희도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나 매일 변 보는데 장 문제 없대요. 그런데 클린 들어가 보면 어때요? 변이 안 나와요. 나 매일매일 놓는데 안 나와요. 뭐가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막 가스가 엄청나게 나오죠. 아주 지독한 정화조 푸는 냄새 같은 그런 게 막 나옵니다. 클린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원인은 여기에 있다. 뿌리, 장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장을 그러면은 좋게 해야 되는데 장을 좋게 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당연히 으뜸으로 첫 번째로 먹어야 되는 게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엠브로토스. 왜 그러냐면 세포죠. 장도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 세포에 섬모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양소를 인지해서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점액질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장 위부터 우리 장관을 생각해 보세요. 미끄덩미끄덩 끈적끈적합니다. 뮤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액을 많이 만들어주고요.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물질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고요. 그리고 아주 최고의 유산균의 먹이에요. 엠브로토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이죠. 프리바이오틱스 최고의 유산균의 먹이가 엠브로토스예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유산균 당연히 필요하겠죠. 장의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식이섬유. 우리가 왜 야채 먹으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대장암 안 걸리려면 야채 먹으라. 왜냐하면 이 식이섬유가 바로 장의 환경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멀티비타민, 효소의 원료거든요. 그리고 항산화제, 활성산소를 없애줘야 염증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소장 길이가 무려 아까 설명을 못했는데 7m예요. 7m, 대장이 1.5m. 그러면은 입부터 치면은 약 10m의 그 길이가 이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테니스 코트 하나가 된대요. 다 펼치면. 그런 장이 이 안에 있으니 우리가 클린하는 동안 아주 요상스러운 변이 나오더라도 이해하세요. 굽이굽이 얼마나 이상한 것들이 있겠어요. 60년 동안 묵었던 게. 그렇죠? 그래서 이 장관의 상피세포는 그 대신에 2일에서 5일이면 이게 재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과음하거나 과식을 해서 아이고 죽겠다 했다가도 2, 3일이면 멀쩡해져서 또 드시죠?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웰이라는 이분은 평생 동안 효소를 연구하신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효소 총량의 법칙, 그래서 효소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식생활이나 과식이나 이런 거를 해서 이 소진을 해버리면 그냥 가야 돼요, 이제.
효소가 없어요.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효소가 없어서 이제 음식을 그냥 위에서 썩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한정되어 있으니 소식을 해라. 계속 우리 그 어른들이 계속 소식하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너무 먹을 게 넘쳐나서 이 소식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잠재 효소는 두 가지로 쓰여요. 소화하는 데도 쓰이고요. 대사하는 데도 쓰입니다. 소화하는 데 쓰이는 건 당연히 알겠죠. 예, 그리고 우리 소화 안 될 때 소화제 먹는 게 소화 효소예요. 그리고 대사 효소라는 건 뭐냐면 생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 음식이 내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려면 대사라는 걸 거쳐야 돼요. 이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럴 때 효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생명 활동을 위한 효소가 바로 대사 효소입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를 낭비하게 되면 대사 효소가 감소해서 생명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좀 소화 효소를 아꼈더니 대사 효소가 풍부해져서 내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쓰는 에너지가 풍부해지더라. 이제 오늘부터 그래서 과식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효소가 부족한가?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본다면 이유 없이 몸이 붓고 살이 찐다. 그리고 피부가 칙칙하다. 밥을 먹고 났는데 졸음이 너무 많이 몰려온다.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감기에 쉽게 잘 걸린다. 이 정도에서 두 가지 이상 되면 효소가 부족하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서러운데 나이를 먹으면 너무너무 많이 감소를 해요. 감소해도 너무 많이 감소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의 효소에 비해서 30분의 1이래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50대는 20대에 비해서 50% 미만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효소가 낭비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근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단 것도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뭐 튀긴 것도 먹고 싶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엔자임 프로밸런스가 있습니다. 예, 대사를 하든 소화를 하든 이게 직접적으로 예, 우리 몸의 소화나 대사를 도와주는 엔자임 프로밸런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소화도 시켜주고 흡수도 시켜주고 대사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었으면 이게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불완전 소화가 돼서 신진대사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질병으로 염증을 유발한다든가 지방세포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효소가 충분하니까 완전히 소화되고 분해돼서 세포가 활성화되고 신진대사가 증진을 해서 이 ATP 완전 효소가 풍부해져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게 ATP예요. 이것이 잘 돌아가서 에너지가 나게 한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엔자임 프로밸런스는 이렇게 15가지의 곡물류에서 효소를 추출했고요. 그리고 된장 발효, 된장에서 분리한 식용균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자임 프로밸런스는 어떤 건 분해시키고 어떤 건 분해시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든지 먹는 거. 뷔페 가서 먹으면 이것저것 다 먹잖아요. 고기도 한 가지만 안 먹고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다 먹죠. 그런데 이것들을 다 소화시켜준다. 예. 그리고 입과 위와 소장, 대장 이것은 pH 산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산도에 맞게 이 엔자임 효소 밸런스가 작동을 해서 문제없이 거뜬하게 예, 소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판토텐산은 젊음을 가져다주는 그런 영양소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예, 호르몬도 성호르몬 및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그런 호르몬을 생성해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원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부재료로 생강, 페퍼민트, 화양, 씨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이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소화도 잘 되고 예, 페퍼민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재료들이 또 도와줘서 조효소로서 작동을 해서 편안하게 해주죠. 그리고 메나테크만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당 영양소가 이렇게 4가지나 들어있습니다. 아주 퍼펙트하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요거랑 또 같이 먹으면 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그리고 비타민 B군이 이거 어떤 우리 효소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품 중에 철분 제품 좀 권해주세요. 이럴 때는 임팩트 플러스를 권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나 붐도 또 그 시너지 역할을 해요.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장에서 이 글리코 영양소가 없어서 소장벽에서 철분이 왔는데 철분을 몰라봐요.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철분이 와도 놓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분을 나는 먹는데 계속 빈혈이야, 철분 부족이야, 이럴 때는 글리코 영양소를 드셔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산화 주스, 예,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탈 프로발란스. 이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장은 이렇게 너무 보기도 예쁘죠. 예, 이렇게 가지런한데 뭔가 좀 세요. 장이 세요. 예, 이걸 장누수라고 하거든요. 장이 이렇게 장 상피세포 밑으로 혈관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소화가 안 된 음식이나 독소나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 오작동, 백혈구의 과작동을 일으켜서 알레르기나 비염이나 천식을 유발을 하는 겁니다. 아토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이거 뭐냐면 염증들이 여기에 막 돌아다니니까 백혈구들이 다 모여서 염증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면역작용을 할 백혈구들이 모자라. 여기 다 몰려가서 정작 면역작용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면역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누수로 인해서 우리는 여드름이 피부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원인은 장이다. 장누수. 원인은 장누수다. 그리고 행복 호르몬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안 나오면 우울해. 예. 그렇죠? 예. 우울해. 이거는 뭐냐면은 장에서 이 호르몬을 분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또 클린을 할 때 더 이제 추가해서 드시면 되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 오는 원인은 우리가 그 글리코도 필요하고 비타민 미네랄도 필요하고 항산화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것이 있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단세 지방산. 글리코 영양소도 어려워 죽겠는데 단세 지방산은 또 뭐냐? 예, 그죠? 예, 그냥 먼지만 살짝. 왜냐면은 어딘가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단세 지방산, 짧은 사슬 지방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그래도 듣고 가면 들려올 겁니다. 식이섬유가 장에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으면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과 만나서 발효가 됩니다. 예, 우리가 쌀과 누룩이 만나면 술이 빚어지듯이. 그래서 짧은 사슬 지방산,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가장 최고의 식이섬유가 그래서 엠브로토스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 위와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와서 분해되지 않았으니까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까지 와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부패가 돼요. 그러면 독소를 유발하는 거게 되고요. 발효가 되면 단세 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이거 유 선생님 강의 많이 듣고 사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예,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 온 거예요. 예. 이 처음에 들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식이섬유가 장내 유산균과 만나서 발효가 돼서 이렇게 분해되지 않고, 왜냐하면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아요.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발효가 돼서, 발효가 되려면 아까처럼 글리코 영양소와 항산화제와 비타민 미네랄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없으면 부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효가 되면 단세지방산, 대표적으로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이 있다. 부티르산 많이 들었죠? 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단세지방산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왜 필요할까? 장내 pH를 낮춰요. 산도를 낮춰주게 되면 유해균이, 나쁜 균이 증식하는 걸 막아줍니다. 왜 우리 식초로 살균 소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장 상피세포의 에너지원이다. 이거 이해하는데 한참 들었잖아요. 보통 우리 세포들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런데 이 대장 상피세포는 에너지원을 단쇄지방산으로 써요. 그러니 단쇄지방산이 없으면 궤양성 대장염이 생긴다. 예, 그리고
전신 세포의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다.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다 써놨어요. 예, 장누수를 또 예방을 해줘요. 왜냐하면 점액을 분비시키거든요. 이 단세 지방산이 우리 장은 점액질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어딘가가 세면은 뭔가로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걸로 발라야 되듯이 예, 단세 지방산으로 점액을 분비해서 장누수를 예방을 해주고요. 또 T세포를 제어해서 면역 조절과 알레르기를 억제시켜요. 그리고 혈당을 억제시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에서 LPG가 아니라 GLP-1 호르몬이 분비를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췌장에다가 연락을 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인슐린이 나와야 또 우리 당이 분해되니까 그다음에 뇌에다가 연락을 해서 식욕을 억제시켜. 아이고 그만 먹어 이렇게.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장에다 연락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그만하게 해요. 너무 기능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단세 지방산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암세포를 자연사시키기도 하고요. 대장암과 간암을 예방하기도 하는 게 단세 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단세 지방산은 너무나 중요해요. 단세 지방산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진다고요? 글리코 영양소와 항산화제와 비타민 미네랄과 바이탈 프로 밸런스를 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바이탈 프로 밸런스가 바로 장벽을 강화하는 원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당영양소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흑우추, 포도전자, 마시멜로, 요 마시멜로는 또 그 뮤신을 만드는 아주 좋은 원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계피하고 생강 추출물이 있어서 이거를 따서 따끈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꿀을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드셔도 아주 좋은 차가 됩니다. 그리고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다 뺐어요.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철저하게 좋은 것도 좋지만 나쁜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대표 성분으로 이 바이탈 프로밸런스는 비오틴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이 비오틴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포 증식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돼요. 비오틴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부족하게 되면 피부도 거칠거칠하고 머리도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이제 배웠으니까 부티르산이라는 게 보이죠? 부티르산을 증가시킨대요. 이게 왜냐면 이 플라보바이오틱스 이 감귤류에서 추출한 이 플라보노이드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아까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흡수 안 된다고 그랬죠. 대장까지 가서 대장에 가면 얘가 뭘 하겠어요? 단쇄지방산을 만드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료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프로바이오틱스 장 점막 생성에 도움을 준다. 장에서 부티르산 아까 같이 단세지방산 중에 하나였죠. 부티르산이 생성되고 이것은 장 점막을 자극해서 장벽을 강화시켜준다. 장벽을 빨리 좀 만들어라. 이렇게. 예, 그리고 혈당 프로밸런스. 여기는 아주 쉽게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밥이나 빵이나 떡을 먹으면 우리가 탄수화물 정말 맛있잖아요. 예. 안 먹고 살 수 없고요. 먹으면서 걱정해요. 아, 살찌는데. 또 당뇨 환자분들은 아, 당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먹죠. 그런데 안심하고 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먹기 전에 아니면 뭐 깜빡했으면 먹다가 아니면 그래도 잊어버렸으면 먹고 나서 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장내에 이 메나테이크만의 이 메나자임이라는 이 부원료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먹은 포도당으로 다 바뀌지 않고 올리고당으로 바뀌어요. 올리고당은 식이섬유거든요. 3, 40%가. 너무 고맙죠. 나는 한 공기를 먹었는데 한 3분의 1 공기를 덜어낸 것과 같은 거예요. 맛있게 먹었는데. 예. 그래서 이 음식물이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윗속에 머물러요. 이 머무르는 동안에 막 섞이고 막 이렇게 부서지는 동안에 이 글리코시다제라는 이 효소가 살짝 덜어내는 거예요. 예. 일부를 3분의 1을 네, 포도당이 아닌 올리고당으로 바꿔서 식이섬유로 바꿔서 어떻게 하냐 여기 네, 3, 40%가 올리고당으로 변화돼서 이것이 소화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을 해서 우리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듣죠.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 유익균들의 먹이가 돼요.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유익균들이 이것을 먹고 배설물은 또 장벽을 강화하는 데 또 쓰여요. 이 혈당 프로밸런스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장에 도달한 올리고당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한다. 유산균의 먹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요것 때문에 제가 여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바로 섭취하셔도 좋고요. 중간에 하셔도 좋고 끝나고 바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거. 장 환경을. 예. 유산균과 유익균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바로 GI 프로밸런스예요. 위부터 장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균주들이 들어있어요. 다양한 균주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특별히 면역에 좋은 우리 그 프로바이오틱스들이 균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 유산균의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과 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따로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잎부터 항문까지 모든 그 균을 통발하는 게 바로 GI 프로밸런스예요. 그래서 또 이 보장이 된다라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균이 있는데 그냥 금방 죽어버려.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끝까지 보장이 된다라는 보장 균수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메나테크니까 우리 저기 RTG 오메가3처럼 우리 그 유산균을 신바이오틱스 하니까 우리 거는 아닌가? 이러지 마세요. 우린 예전부터 신바이오틱스였어요. 신바이오틱스가 무슨 뜻이냐면 유산균 플러스 유산균의 먹이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글리코 영양소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중에 최고예요. 예,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이렇게 3가지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균주들이 있어서 사람마다 장의 환경이 다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넣어놨어요. 그리고 가보면은 아우 나 집에 유산균 한두 가지 없는 분들 없죠. 나 유산균 저거 사놓은 거 먹고 먹을래. 그러시면 이 균주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그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라. 이렇게 거기에는 글리코가 들어있지 않다. 예, 그렇게 얘기하셔서 같이 드시게 하면 좋습니다. 물러섬이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소화기를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치 규칙적으로 이건 정말 맞는 말인데 힘들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또 우리 제품 믿고 그냥 막 먹죠. 또 우리 점심시간에 또 뭘 먹든 먹죠. 그런데 걱정이 되죠. 뭐 글리코도 비싸 죽겠는데 또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어디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열심히 하셔서 여기에서 주는 수당으로 드세요. 예. 그러다 보면 아까 전 시간에 어성지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뭐 건물주보다 더 나은 그 자산 소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